반반. 의사가 반인데 환자가 반인데 60% 보냈다. 그러고 나서 사시더니만 일어나시더니만 뭐 그때부터 조금씩 움직이시는데도 그때까지도 기적밖에 바랄 게 없었어요. 여기서 응급실에 실려왔을 당시 박금손 씨는 파열로 인해 출혈이 심한 상태였다. 이제 동맥경화가 상당히 심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요 윗부분에 이렇게 약간 동그랗게 보이는 게 이번에 출혈을 한 뇌동맥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출혈을 했고, 이미 뇌출혈이 발생을 하면 뇌 손상은 파열 순간부터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료를 빨리 하는 거는 뇌동맥류에 대한 치료를 일단 우선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하지만, 뇌동맥류만 치료를 한다고 해서 이미 손상된 뇌가 바로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회복기는 뇌 손상이 심하면 심할수록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은 오래 걸리고, 그 회복 기간 동안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박금손 씨는 2달째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 혼자 걷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박 씨의 후유증이 심각한 것은 파열로 인한 출혈이 심해 그만큼 뇌가 많이 손상됐기 때문이다. 파열 환자들은 의식을 회복하는데 최소 2, 3주의 시간이 걸린다.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신체 마비 증상이 더욱 악화된다. 뇌동맥류 환자들의 그 재활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면은 다른 뇌졸중 환자분들과 달리 초반의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관절의 구축이나 욕창이나 아니면 운동 회복 그 훈련을 좀 작게 함으로써 생기는 그 마비, 그 심화, 마비 증후군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열성 뇌동맥류는 다른 뇌출혈에 비해 젊은 나이에 발병하는 것이 특징이다. 뇌동맥류 파열로 응급실에 실려갔던 김윤석 씨는 30대의 젊은 나이다. 직장 동료들은 그때만 떠올리면 지금도 아찔하다. 머리가 자꾸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머리가 상당히 아프다. 그래서 그럼 내가 그 약국 가서 두통약 좀 사올까? 그랬더니 신경질을 막 내더라고요. 워낙 머리가 아프니까 내 얘기도 귀담아 듣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데 갑자기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그러면서. 지난해 6월 직장 동료의 문상을 갖다 갑자기 머리가 아파온 것이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극심한 통증이었다. 한약 다려갖고 이렇게 짜내는 것 같이 머리를 이렇게 쥐어 짠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주 무지하게 아팠어요. 제가 그 세상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걸 한 100인치라고 생각을 하면 한 4인치만 보이는 거죠. 압축을 해가지고 조그맣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나머지는 이제 시커멓게 보이는 거고 압축해서 보이는 거죠. 그 고통은 사실 정신이 없어지지는 않고 그냥 아프니까 그게 다시는 아파보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파열에도 불구하고 김윤석 씨는 특별한 후유증이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뇌 손상과 후유증을 결정짓는 것은 파열 시 출혈의 양이다. 이상한 거 보이죠, 여기? 예. 여기 터졌던 자리예요. 지난해 응급실에 왔을 당시 김윤석 씨의 혈관 사진이다. 둥글게 보이는 부위가 바로 파열된 뇌동맥류다. 김윤석 씨는 두통을 느끼자마자 병원으로 옮겨져 곧바로 수술을 받았다. 빠른 응급조치 덕분에 출혈을 막을 수 있었고 그만큼 뇌 손상도 적었던 것이다. 다행히도 이분이 출혈하자마자 일찍 왔어요, 병원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그 뇌 경색을 갖다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치료할 기회가 있어서 이분이 아주 다행히 아주 운이 참 좋은 분이에요. 역시 근데 젊은 사람이라 또 회복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김윤석 씨는 40도 안 된 젊은 나이에 왜 이런 병이 왔는지 의아스러웠다. 하지만 입원해 있는 동안 생각보다 젊은 뇌동맥류 환자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진짜 많이 놀랐죠. 제가 중환자실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제 주변에 다 나이 많으신 분들만 있었지
제 나이대에 있는 중환자분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그렇게 됐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근데 요즘 그때 이제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일반 병실에서 이제 산책 같은 거 가다 보면 제 나이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그때 봤죠. 대한뇌혈관 외과학회에 따르면 40대 미만의 젊은 환자가 12.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동맥류는 젊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니다. 이 파열성 뇌동맥류는 우리가 흔히 아는 뇌동맥경화에 의한 뇌졸중보다는 10년 내지 15년 먼저 젊은 연령층에서 이게 파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지난 10년 동안 1676명에서 보면은 남자는 평균 48세, 여자는 평균 55세.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창 가정에서나 사회적으로 일할 그런 연령층에서 이런 게 발병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되고 또 부담이 되는 거죠. 저는 지금 뇌동맥 혈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뇌 무게는 성인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뇌혈관 속을 흐르는 혈액량은 이 몸 전체의 20%에 이릅니다. 동맥류는 바로 이 뇌혈관에 유독 많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뇌에는 유난히 이런 Y자 모양의 혈관이 많습니다. 혈액이 직진해서 오다가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갈라지는 부위는 아무래도 혈류의 압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오랜 시간 계속해서 압력을 받다 보면 혈관벽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혈관은 점점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요. 그 결과 뇌동맥류가 되는 것이죠. 이 뇌동맥류는 터지기 전까지는 별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열돼서 출혈이 일어나면 뇌압이 올라가고 뇌 혈액 공급이 적어지죠. 그래서 이 뇌에는 산소 공급이 점점 줄어들면서 생명마저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치명적인 뇌동맥류가 유난히 여성들에게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한 대학병원에서 10년간 뇌동맥류 환자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이 남성들은 37.6%를 차지한 반면에 여성들은 62.4%로 훨씬 높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입니다. 흔히 이 뇌질환하면 나이가 많은 남성들의 질환으로 생각하는데요. 이 여성들이 남성보다 뇌동맥류에 취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1월 14일 50대 주부 노정숙 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잘 지냈어? 그런데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다 갑자기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막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머리 아프다고 막 울부짖으면서 쓰러져가지고 급체한 거 아닌가 하고 등도 두들겨 보는데 등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절명 상태, 그냥 눈도 그냥 하얀 흰 동자만 보이면서 거의 그냥 절도해버리는 그런 상태가 지금 돼서 119구급대에다 전화도 제 생각은 옆에 사람이 없었더라면 그 길로 아마 다른 경미의 수를 아마 생각해 본다면 100이면 100다 아마 절명하고 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혹처럼 부풀어 올라 있는 뇌혈관, 뇌동맥류 파열이었다. 뇌졸중 중 뇌질환을 걱정한 것은 오히려 남편 문엄식 씨였다. 아내는 담배를 피운 적도 없고 평소 건강관리도 열심히 하는 편이었다. 그래서 남편 문엄식 씨는 여자인 아내에게 왜 이런 뇌질환이 왔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제 자신은 진짜 지금 지옥과 천당을 진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도 아무 정신도 없고 진짜 뚜렷한 원인을 지금도 제가 생각해내지 못하겠어요. 수술 3주 후 노정숙 씨는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다. 안 뺄 거죠? 네. 약속했어요. 출혈로 인해 뇌 손상이 발생해 뇌 기능은 70% 정도만 회복됐다. 우리 손가락 하나 해볼까요? 하나. 그로 인해 오른쪽에 경미한 반신마비가 발생한 상태다. 어휴, 잘하시네요.
잘하셨어요.